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4월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제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이번 주 이제 글로벌 금리 빅 위크로도 불리는데요. 자산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우혜영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원이 어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적지 않았고, 뭐 월마트 실적 가이던스 하향도 뭐 꽤 지난 얘기지만 있었고, 네. 소비 둔화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어제 소매 판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컨센 대비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다만 0.2%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 기대는 못 미쳤지만은 플러스를 기록함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안도감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지표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자체로 이제 소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과하게 좀 소비를 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소비 네. 지표는 네. 결국엔 이제 연준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은 잠식시킨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3월 달에 즉시 인하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에 대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과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동결 가능성이 일단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동결을 한다면 그 어떤 요인이 가장 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 요인 자체가 좀 네. 연준 동결의 판단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뭔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소비 지표라든지 심리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침체를 좀 가리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연내 인하에 대한 횟수가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요. 근데 연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동결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관세 대응이나 이 정책들이 물가 내지는 소비, 경제에 주는 영향력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 그때 좀 스탠스를 바꾸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당분간 있을 FOMC에서는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동결의 이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표가 워낙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연준도 좀 선택이 어려울 거라고 좀 보이고 이번에는 또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관심이 모이는데 기존 이제 사회에서 2회로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축소가 돼 있는데 점도표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생각은 이미 3번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점도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던 가장 큰 배경이 연내 인하 횟수가 늘어나면서 빠진 거였거든요. 네. 되돌려질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연내에 굳이 지금 당장 인하 횟수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측면에서 더 명확해지고 지금 금리 인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야 이제 인하 횟수를 늘리는 거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데이터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 변화도 부재할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 인하 횟수가 75에서 100bp 추가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전망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요. 3월보다는 6월 FOMC 때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땐 조금 정책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FOMC 점도표는 변화 부재할 거다. 연내 2번 인하로 나오면서 시장 금리 반등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6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전망 변화를 가져오면서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점도표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6월 점도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 지난 연말과 비교하자면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밤에는 4.3% 수준. 지금 금리 하향 추세는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왜 빠졌는가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빠졌던 이유는 연준에 대한 전망 변화가 있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비롯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금리가 추가적인 급락세가 출현할 수 있는가 자체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인하 횟수에 대한 점도표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명확하게 변화가 나타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도표 변화가 부재하다면은 이제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 경제 전망치 측면에서도요. 지금 성장 전망치 2.1%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치 유지를 하면서 내지는 뭐 물가라든지 성장의 흐름들이 당초 전망 경로대로 간다라는 지표가 나온다면 지금부터 금리가 또 급락하기는 장기물 금리 역시 급락하기 어렵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으로서는 연준할 수 있는 건 동결이다. 다만 6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고 인하에 대한 그 횟수나 이런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시기가 올 텐데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지금 레벨부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있는 것 같고요. 6월달에 FOMC 전후로 해서 그 금리 인하 나올 수 있고 이제 뭐 인하 횟수라든지 성장에 대한 전망 경로 이런 것들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모두 다 하방 압력 세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6월에 FOMC 전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미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늘어나는 정부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증시 약세 그리고 국채 금리 하향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기억을 해보시면요.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락시키고 하고 싶은 금리는 단기 금리가 아닌 장기 금리다 라고 언급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발언을 보면서 뭐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한 달 후인 지금 보니까 갑작스럽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듯한 얘기, 오히려 관세 정책은 물가가 아닌 경기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 경기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이제 줬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때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었던 얘기였나? 내지는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하락시키는 움직임들은 결국에 재무부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 발행에 있어서 장기물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또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의도하려는 뭔가 인위적인 금리 하락 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맞냐 뭐 틀리냐에 떠나서 이런 좀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분위기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연준에서는 바로 그 직전 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현재 경제가 나쁘지 않다 내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뭔가 정치권에서 내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서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인위적인 금리 하락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트럼프 참모들의 발언까지 시장에 좀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사이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 자체는 정책을 바꿔나가는 방향성이 미국과는 다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금 시점입니다. 특히 일본 국채 금리가 1.5%를 뚫고 올라갔던 배경이요.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대내적으로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뭐 가능성도 반영했겠지만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독일 국채 금리의 급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날 직후 바로 다음 날 일본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사실 1.5%를 기록했던 때가요. 거의 16년 전,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처음 기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때 2009년도 상황은 어땠는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이제 정책 금리 자체가 0.1%에 그쳤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나 물가의 방향성이 떨어지는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작용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요. 경제 성장 자체는 잠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종합 기준 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지금 시기라는 거죠. 정책금리 자체도 0.5%입니다. 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연내에 추가 인상을 단행을 한다면요. 사실상 미국채 10년물 금리 2%까지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금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금리가 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 같은 경우도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3월 이제 금정위가 마무리가 되면 엔화와 국채 금리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3월 금정에는 동결 전망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제 좌지우지할 힘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한 7월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이제 3월 달, 7월 달, 올해 1월 달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내 추가 인상을 한다면 0.75 내지는 1%까지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 흐름이 최근에 또 달러의 약세 때문에 좀 네.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이 되는 흐름들이 3월엔 동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다다음 회의에서 될 거라는 기대감, 확신만 있다면은 추가적인 강세 가능하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도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달러 환율은 사실상 강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떨어지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엔화 대비해서 원화는 또 어떠할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엔화는 사실 강세 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자체는 국내 경기라든지 금리 인하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 펀더멘털이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이제 원화, 엔화 환율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980원까지 올라갔던 원엔 환율이 960원대로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원화 약세,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원화 대비 엔화 환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추경에도 지금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데 네. 탄핵 심판이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든 추경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추경이 단행되면 금융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국채나 채권 시장 쪽은요. 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을 만약에 적자 국채로서 단행하겠다. 네. 소위 말해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재원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채권 시장에는 수급 부담에 대한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원화 자체에 대한 자산 매력도는 만약 추경을 통해서 경기가 정말 진작이 되고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확산이 된다면은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추경이 조금은 늦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것 않습니까? 좀 네. 빠르게 나와주면 좀 좋을 텐데 지금 네. 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뭐랄까요? 빠르게 되면 될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나와도 내수 진작이나 경기를 부양시키기까지는 또 시간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시 뭐 금융시장이 반등하거나 뭐 채권 시장이 급등하거나 할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덕분에 뭐 내수가 부양이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마련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서 금리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관세에다가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감안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한 상태인데 추경이 앞으로 이제 뭐 금리 인하 경로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장 측면에서 이 추경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추가 성장 하향은 부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5%라는 그 레벨 자체가 저희 하우스에서는 추경이 반영된 레벨에서 반영되는 전망되는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추경이 만약에 잘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이제 성장률 전망치 1.2%까지
1% 초반대까지 하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추경의 자체, 추경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추경 네. 자체가 성장에 대한 상방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무역 관세나 이런 것들 조금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체인 자동차, 반도체 이 기업들이 이미 좀 미국 쪽에 설비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출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성장이 나오려면요 내수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힘으로 아니면은 정말 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오면서 내수가 부양되는 힘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추경도 늦어지고 기준금리 인하도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연준 정책들 내지는 금융 정책 측면에서 뭐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다시금 재점화가 되면서 네. 금리 인하를 억제하도록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또 결국에는 내수를 부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성장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경이 빠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성장 전망치 추가 하향될 수 있고 내수 회복 역시도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전망치 하향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잘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매크로 환경들로 볼 때 지금 뭐 채권 투자의 매력도, 채권 투자에 좀 관심 갖는 투자분들도 계시는데 미국채와 국고채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현 시점에서는요. 국채나 뭐 미국채나 둘 다 매력적인 자산인 건 맞습니다. 다만 금리의 하방 압력, 금리의 하락 여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당분간은 있어 보여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는 이미 좀 금리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내지는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부진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국고채의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 FOMC 때 금리 내리고 추가적인 인하 횟수 늘려나간다면 미국채 금리 급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6월 달 전후로 해서는 미국채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국채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우혜영 LS증권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